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엄선해드리고 그 가운데 탑픽주 하나까지 꼽아드리는 증시 탑5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옵션 만기는 잘 보냈었는데 금통에서 예상대로 동결됐지만 시장은 크게 밀리면서 2100선 초반까지 밀렸었죠. 주말 사이에 글로벌 증시가 한산한 모습이어서 오늘도 우리 흐름이 비슷하게 전개되고는 있는데 장 초반 오전장 한때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2100선을 내주는 등 불안정한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2100선 그리고 700선 정도의 움직임인데요. 지난주 후반 쑥쑥쑥 올랐던 코스닥도 같이 지금 하락 반전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700선에 대한 지지력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100선 정도에서 살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실적에 따라 종목의 명암이 확연하게 엇갈리는 날인데요. 대상은 실적 쇼크 내면서 급락하고 있는 반면에 메디톡스는 호실적 발표 후 현재 상한가까지 말아올린 상황입니다. 오늘 종목 선정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증시 탑5는 처음이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태환 멘토님의 종목 5개 어떤 것들일까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국보 디자인이 올라와 있네요. 현재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 가운데 도급순위 기준으로 1위 업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창사입니다. 얼마 전에 실적 나왔더라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분기 처음으로 거의 한 3년 만에 100억 이상 달성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텍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증시와이드 2부에 출연하셔서 이 바텍 종목 상당히 좋다고 살짝 운을 떼주셨었는데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종목은 다들 잘 아시는 삼성증권, 마지막 종목은 바로 롯데쇼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탑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국보 디자인. 주택시장 회복에 따른 최대 수혜주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인테리어 붐이 일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꿈틀하면서 뭔가 대형 건설사들보다 인테리어 쪽 기업들이 뜨겠다 분석들도 많았고 실제 그러한데 금요일날 급등했어요. 오늘도 또 상승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갖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종 자체는 아무래도 좀 상승 흐름이 좀 다소 조금 둔화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주택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인테리어 업체 가운데서 시공테크 같은 업체도 있지만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받쳐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요. 올 초 사실 13,000원대의 종목이 거의 2만 원대 안착하고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데는 실적의 힘이 컸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그 밖에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일단 그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의 그 기획, 설계, 시공, 감리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서 유보율도 상당히 코스닥 기업 가운데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고가권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매출액이 1,763억, 영업이익이 13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도 이제 그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추가적인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측면이고 직전의 고점을 돌파해서 금일 22,400원의 고점을 형성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 종목은 조정시마다 좀 주가의 저가 매수의 관점을 가져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하면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지금 터진 그런 시점인데 8% 이상 올랐었습니다.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샀었었는데 조정식 모아가자 하시니 어느 정도 가격대로 떨어지면 이제 한번 사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주가 자체가 오늘 21,950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지만 22,400원까지 주가 고점을 찍고 약간의 밑꼬리와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좀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성장성과 수익성 자체가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자체는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세우는 것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장중에 저점 자체가 실질적으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도 마이너스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오늘 저점 21,900원의 저점을 형성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21,500원 정도 21,500원 정도 선에서 좀 주가가 장중에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면 여러분들께서 저가에서 충분히 매수해서 중기적 관점에서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 관점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월봉상 놓고 보더라도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보지 못해도 조금 더 추가 수익을 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국보 디자인 주택시장 회복에 따른 최대 수혜주다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하셨습니다. 일단 중기 종목이라고 조금 호흡을 길게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로 지금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할 매수 가격은 21,500원 정도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모아가는 쪽으로 얘기 나왔습니다. 네, 탑2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탑2 두 번째 종목은 현대상사입니다. 주가 리레이팅 기대감 수급도 개선되고 있다. 네, 주가가 일단 리레이팅이 이미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월 달에 급등, 5월 달에도 추가적인 상승, 현대상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싶은데 역시 이것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상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다소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 위주의 영업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네. 매출액은 다소 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자체가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보더라도 105억 원대, 네. 100억대가 넘어가면서 전년 대비 29.4%나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 3년 만에 청신호가 켜졌다. 상사업종 가운데 탑픽으로 좀 소개를 드릴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는 또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주주 가치의 제고에 이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있고 트레이딩 분야는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이 사업 부문별로 작년에 실적을 좀 뒷받침해줬던 부분은 역시 강판이나 강관 그리고 형광 제품 등 철강 분야였거든요. 네. 하지만 육류 수입 등 신사업이나 화학 부분이 전년 대비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주가가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할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향후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PO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네. 이제 우리가 쉽게 좀 말씀드린다면 국내외 대규모의 사업이 있을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활한 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네네. 이와 더불어서 수수료 수익까지도 가미가 되면 실적에 조금 더 한 단계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증권사의 리포트들 보면은 현대상사 이익 개선과 또 신규 어떤 투자 기대감으로 굉장히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원년이 될 거다. 2015년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예멘 LNG 가스전 생산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안 문제로 그 부분 좀 짚어주세요. 언제쯤 재개될 건지.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언제쯤 재개될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탁 집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예멘 자원 개발 이런 쪽도 실질적으로 상사업종들이 좀 주력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좀 탄다면 이와 같은 자원 개발도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반기에 좀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역시 한번 차트를 좀 봤으면 싶은 게요. 작년 한 6, 7월의 고점 정도 부근까지는 지금 가파르게 빠졌다가 올라와서 역시 전고점 부근에 지금 맴돌고 있거든요. 금요일날 급등 이후 오늘은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인데 역시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그래서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자체가 양시장 모든 조정을 받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오늘 패턴 종목이 많네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오늘 이제 주가가 38,400원에 2.8% 정도의 오름폭을 보이다가 이제 마이너스권, 약보합권 정도 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현대상사 같은 종목 자체도 우리가 단기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월봉상을 우려놓고 보면 네. 상당히 지루한 그 박스권 자체에 좀 갇혀 있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상승 흐름 자체는 지수가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주가의 전반적인 리레이팅, 이제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하나 둘씩 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앞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주가 자체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봉 차트상을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좀 오늘 뭐 접근 전략 자체를 바로 세워가기보다는 이번 주에 장중에 좀 조정이 심하다. 36,000원 정도 이하로 좀 떨어진다면 우리가 좀 이 종목도 중기적 관점에서 매수 전략을 세워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 국보 디자인이 21,500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 사인이 나왔다면 이어서 조금 전에 살펴본 현대상사는 36,000원대에서부터 매수해보자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탑3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바텍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외형 성장을 하고 있다. 예, 조금 전에 살펴본 이 현대상사가 외형 확대보다는 내실을 따져서 실적을 많이 끌어올린 그런 기업이라면 반대로 바텍은 외형, 수출을 통해서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참고로 KH바텍과는 무관한 회사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바텍이 치과용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좋게 보신다고 아까 출발증시와이드 코너에서부터 먼저 좀 예고를 해주셨는데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오늘 갖고 온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코스닥이 2종목, 그리고 그래서 두 종목, 그리고 정권주리 5종목이지 않습니까? 코스닥 중에서도 제가 국보 디자인이나 바텍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중소형 우량주로서 실적이 좀 뒷받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바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 맞아요. 아까 우량기업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렇습니다. 얘기하셨었죠. 네, 그 얘기 좀 맞습니다.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자체는 어차피 좀 테마주부터 또 개별 종목군들이 상당히 급등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좀 수익보다는 또 손실에 가까운 그런 투자의 어떤 성적표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주시장 자체는 여러분들 해보시면 결국은 우량주 이 종목을 예전에 좀 사놓았을 걸.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수익이 좀 봤을 걸. 이렇게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좀 대체적으로 우량한 실적 호전주 위주의 네. 단기면 단기 또 중기적으로도 수익을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선정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치과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런 바텍인데 치과용 의료기기 가운데 특별히 어떤 쪽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엑스레이 파노라마라고 해서 이제 CT도 물론 만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 전에 예전에 탐방을 갔던 그런 회사예요. 예. 그때 이제 주문형으로 치과 병원에 주문형 생산 체제를 갖췄던 그런 회사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국내 시장은 아마 내수는 좀 이제 아주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쪽으로 좀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북미 같은 경우도 FDA 승인을 받으면서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인 진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무래도 외형이 계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키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13년도에 18%의 어떤 점유율 자체가 이제 33%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파노라마 중에서도 2D도 있고 3D도 있습니다. 네. 지금 3D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적으로 기술의 진척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가 바텍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와 같은 실적 호전 이외에도 향후에 자회사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자회사들의 좀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건 사실인데요. 하반기에 이제 바텍 레이언스 같은 종목도 상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분 가치가 4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에 따른 그런 수익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궁금한 것은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성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최근에 또 뜨고 있는 중국 시장과는 좀 연이 안 닿아 있는지. 아닙니다. 중국 시장 자체도 실질적으로 이제 북미 시장 이외에 중국 시장까지도 좀 저가형, 좀 보급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고급 전략을 펼쳐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미 진출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미 진출해 있군요. 저가 시장 쪽에서 많이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바텍도 차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좀 바닥권, 물론 이제 한 22,000원 정도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직 3만 원의 직전 고점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종목 자체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좀 아무래도 숨고르기 국면 자체에 진입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도 다소 수급적으로 조금씩 이제 치고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주봉도 그렇고 월봉상을 놓고 봤을 때도 주가가 좀 많이 또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드린 국보 디자인과 더불어서 바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단기적 측면에서 관점에서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직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도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서둘 필요는 없이 주가가 장중에 좀 조정을 줄 때 이번 주 중반 정도까지 조정을 줄 때 여러분께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27,000원 선이 깨어지면 또 좋을 것이고 27,000원 초반선 정도 선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죠. 네, 바텍 한번 살펴봤습니다. 치과용 의료기기 만드는 바텍이 탑3 세 번째 종목으로 설명됐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많이들 관심 가지실 법한 종목이네요. 화면으로 확인해보죠. 네, 탑4 네 번째 종목은요. 삼성증권입니다. 양화 실적 개선 추세가 계속될 거다. 그렇습니다. 증권사의 지금 면면들을 보면 1분기 실적 평균적으로 6년 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거래도 늘었고 금리 때문에 채권 쪽의 수익도 많이 늘어났었죠. 문제는 최근에 이제 이 금리도 좀 심상치 않게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증시 분위기도 좀 이게 꺾이나 싶은 그런 국면인데 증권주도 같이 좀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아직까지 21선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증권을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좋게 보신다는 뜻이죠? 증권주는 앞서 이제 말씀을 좀 잠시 드리기도 했지만 증권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시가 화랑을 보이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증권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앵커분께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증권사가 현재 주 수익원 자체가 바로 수탁 수수료, 브로커리지 수수료라고 볼 수 있겠고 금리가 이제 저금리 기조다 보니까 아마 채권 시장부터 이제 상품 운용 수익에 관련된 부분도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그 한원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또는 채권 시장 자체가 다소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증권주들도 지수 조정과 함께 다시 한번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증권주들은 다시 한번 지수가 오름폭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증권주는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저점이라 하시면 전저점 최근에 가장 조정이 깊었었던 그 정도 자리대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관점에 가담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증권주는 상당히 많고 이렇게 증권주가 엄청난 랠리를 보이기 초입 중반부 저희가 이 시간 이 코너를 통해서 증권주 얘기를 많이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특별히 삼성증권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는지요? 아무래도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뼈를 깎는 아픔도 좀 있었습니다. 지정을 폐쇄하거나 또 인력을 구조조정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상승률이 좀 가파른 중소형 증권사들도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국내의 메이저 증권사 중에서 삼성증권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바로 이제 증권주 가운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증권을 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증권주, 삼성증권 이외에도 현대증권, 대신증권 여러 가지 증권사의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해외 주식을 가장 잘한다 그런 평가를 또 받고 있는 삼성증권입니다. 후광퉁의 최대 수혜주다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후광퉁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의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메이저 증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삼성증권에 계좌를 트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삼성증권과 증권이 메이저 증권사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최근 저점 정도에서 증권주가 약간 더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갈까요? 전고점까지만 보십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전고점 수준까지는 볼 수 있겠는데요. 지수 자체가 현재 2100포인트 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자체도 여전히 아직은 이제 밸류적인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수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주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될지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물타기 전략 자체보다는 갖고 계신 물량들 중에서는 일부 반등신을 축소할 수 있는 전략은 좋아 보이는데 축소하고 난 이후에 저가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기주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진다면 현재 61,300원에 1.3%의 플러스권을 보이고 있지만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역시 이 정도 가격선이 되겠죠. 이 정도 가격선에서 우리가 매수에 가담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역시 6만 원선 좀 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6만 원선
시즌이 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하루에 매수하시는 거 아니라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천천히 저가에서 좀 물량을 모아간다는 그런 개념에서 매수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다만 하나의 키포인트는 정권주가 지수의 좀 조정 여파로 인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면 예. 이 구간 자체가 6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네. 이 구간 자체가 깨어진 다음에 한 단계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가 좀 지지가 되는 여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손절가도 반드시 잡아야 된다. 예, 차트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증권주 트레이딩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60일선은 깨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 비중 축소 후 싸졌을 때 재매수 관점 얘기하셨고요. 신규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삼성증권 기준으로 6만 원 라인이 깨졌을 때 들어간다 전략 나왔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자 확인할 차례네요. 탑5 종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롯데쇼핑이네요. 하반기 소비심리 개선 기대감. 네, 세일이 끝나고 곧바로 세일을 또 해도 물건이 안 팔려서 아주 고전 면치 못했던 백화점들인데 최근에 카드 사용량도 늘고 있다고 하고 백화점 매출도 조금씩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갖고 오셨나 모르겠는데 사실은 백화점 3인방 가운데는 가장 주가는 부진해요.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난주에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들도 네.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앵커분께 한번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마트라든지 또 백화점 같은 경우 한번 가보십니까? 네, 가죠. 저는 이제 경기 자체가 아무리 꺾어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보면 네. 너무 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경기가 안 좋은 건 맞나.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네.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여전히 부족하고. 예.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만 놓고 보더라도 좀 많이 밀렸던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요즘에 면세점 진출 때문에 아주 핫한데 롯데백화점은 이 롯데그룹에서 이미 시내 그 롯데호텔 안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멘텀이 없어서 이렇게 부진하나 싶기도 한데. 물론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세점 수입 자체가 롯데쇼핑만 놓고 봤을 때 모든 수익에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네. 아무튼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개선되어야 결국 이 소비주들이 주가가 좀 상승을 보일 수 있는데 네. 최근 1년 몇몇 종목들이 일시적인 어떤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따라서 제가 롯데쇼핑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돼요. 네. 아직까지는. 아무튼 경기 지표 자체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실질적인 그 모습하고 또 경기 지표가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런 모습이 좀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모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 사용 승인액 자체가 3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2년 9월 달 이후에 최대치를 이제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또한 주가 자체는 과도한 조정권에서 이제 바닥권을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여기다가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심리가 살아난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우리가 지표들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네.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잠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 4월 달에 급반등했다가 눌려서 지금 다시 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27만 4천 원 정도 선에서 약간 소폭 플러스권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닥에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 목조정 이후에 재차 재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주봉 차트로 놓고 본다면 아직도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개선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우리가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해주셔도 무방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7만 원 정도 선 전후 시점이라면 조금씩 물량을 역시 좀 발을 담궈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보디자인서부터 현대상사, 마텍, 그리고 삼성증권에 이어 롯데쇼핑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개 종목 가운데 현금은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딱 한 종목만 골라달라고 부탁드린다면요? 아무래도 5종목 자체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어떻게 낼지는 좀 저도 궁금한데요. 성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뤄 봤을 때 좀 차분차분 단기 급등 노리고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는 단기 매매에 관련된 종목도 매수할 수 있는데 예. 우리 애청자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량 위주의 좀 장기도 단기 그리고 중기적도 좋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봤죠. 네, 그럼 오늘 탑픽주는요? 오늘 탑픽주는 바로 바텍입니다. 바텍. 예.
아까 여러분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키포인트 3개를 놓고 본다면 의료기기 업종 가운데 수익성과 그리고 실적의 지속적인 전망 자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해외 진출 자체도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조금 더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가격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네. 자, 지금 차트를 보면 사실 바텍도 꽤나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까 뭐 27,000원 깨지면 더 좋다 하셨었는데 아까 이제 설명을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가격 설명 더 자세하게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수가 자체는 27,600원 현재가를 보고 있는데 이 종목 자체가 27,000원 약 초반선 정도 선에서 조금 밀려내리면 매수 관점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시장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매수가는 27,350원 정도 선에서 저가 매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목표가 자체는 직전 고점이 31,700원인데 이 고점 정도 선을 돌파를 좀 하는 정도 시점에서 아마 이 가격대에서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이 좀 매물이 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목표가는 31,000원 정도 선을 설정해 두시는 건 좋겠고 손저가 자체는 60일 이동 평균선 자체가 좀 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저가에서 또 추가적인 저점 매수를 노리는 흔들기 전략 자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저가는 26,000원 정도 선을 설정해 두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는 치과형 의료기기 만드는 바텍이었습니다. 매수가 잘 참고해서 매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탑5 분석에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진시 탑5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